안녕하세요. HD 현대월뱅크 임직원 여러분. 저는 HD 현대월뱅크 EV 사업팀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이서윤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학교 자녀, 즉 아동기 아이를 키우며 궁금했던 점들을 여쭤볼 텐데요. 먼저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오일장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직 초등교사이고 EBS 공채 강사입니다. 초등생활 처방전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35권의 저서를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 보통 독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책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책을 선택하고 어떻게 읽히는 게 좋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이가 좋아하는 책부터 접근을 하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책 한번 골라봐라 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쉬워 보이는 책 아니면은 만화책 이런 것들을 고르니까요. 이제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책의 맛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것을 읽어주기로 하는 거죠. 저는 통제 가능한 책과 조금 통제에서 벗어난 책을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통제 가능한 책은 부모님이 이제 직접 골라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이가 재미있게 골라서 읽는 책은 아이한테 좀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책을 맛보다 보면은 나는 이런 책이 재밌어. 이런 책은 안 읽어봤는데 엄마가 읽어주니까 이것도 재밌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고르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임직원분들이 막 질문지를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몇 학년까지 홈스쿨이 효과적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많을 텐데, 선행학습을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상황이라든지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이 양육자와 아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좀 시키는 대로 따라오고 내용도 쉽고 하니까 집에서 좀 시키시다가 4학년 이후쯤 되면은 내용도 어려워지고 이제 엄마 말도 좀 안 듣고 하니까 이제 학원으로 좀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아이는 나 집에서 그냥 엄마랑 할래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친구랑 비교되는 상황이 싫기도 하고 뭔가 통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하는 게 싫어서 엄마랑 할래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집에서 시키시기가 너무 어려워지셨다,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개인적인 느낌에 따라서 보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우리 아이도 잘 따라오는 편인데 주변에서 학원을 다 가니까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학습 같은 경우에도 이건 또 아이에 따라서 너무 다른데, 가장 기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이 아니라 예습을 가장 기본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습은 공부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기도 하니까 이제 방학 때 이제 한 학기 예습을 하는 거예요. 영어와 국어, 그러니까 독서의 선행은 빨라도 문제없다. 근데 그거는 아이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그래서 영어의 선행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빨리 끌고 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그림책 쉬운 거를 이렇게 같이 읽어봤는데 아이가 재밌게 받아들여요. 그럼 그 수준을 해도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수준의 잽을 딱 날렸는데 안 읽는다거나 한다거나 그러면 다시 이제 뒤로 퇴보. 이제 독서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계속 선행을 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 맞게 적절하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학원을 가든 가지 않든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하는데, 공부에 있어서도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우리의 목표를 함께 정하고 그 목표를 다했을 때의 보상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절대 먼저 아이가 하지 않는다. 근데 동기라는 것이 내재적인 동기하고 외재적인 동기가 있는데, 이 내재적인 동기는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고, 외재적인 동기는 이제 제가 보상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이 공부 이외의 것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애들도 처음부터 공부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중간 뿌듯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걸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우리 같이 계획 세웠던 거 상기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와주면 아이는 이 내재적인 동기를 느끼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왕도는 없고 반복, 연습, 격려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된다. 네.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주게 되더라도 친구들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을 어디까지 관여하는 게 좋을 거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수업 종 마지막 6교시 종이 치는 순간 교실 공간들이 PC방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서글프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는 게 좋지만 우리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전을 이유로 사신다고 한다면은 키즈폰이나 공부폰을 먼저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언제 줘야 되느냐? 이 친구 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서도 먼저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 아이와 부모의 갈등이 너무 최고조에 달아서 도저히 이제 막아설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규칙을 정확하게 정하고 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활용 시간이라든지 이제 저녁에 어디 박스에 넣어놓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규칙을 이제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규칙으로 또 하나 정해둬야 될 게, 평소에는 그렇게 일일이 검사를 안 하고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다가 이상한 촉이 왔다. 엄마들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요청했을 때 핸드폰을 보여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줘야 되는 거죠. 이미 사줬다. 지금부터 약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이제 질문이 참 이렇게 저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는 상황도 걱정이고 가해자가 되는 것도 걱정이고, 그래서 아이의 인성 교육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학교 폭력이라는 게 사실 아무리 우리 애 단둘이도 잘하고 해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는 합니다. 사소해 보여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되고, 다만 이제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존중하는 거,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거. 근데 나 자신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내가 싫은 거는 거절을 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는 것도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죠. 친구에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 존중하면은 이기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지나친 자기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 친구한테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친구의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다른 친구들이 다 좋아해요. 결국에는 그 진가를 알아보고 그 반에서 그 친구를 좋아하고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든 관계의 시작은 너무 진부한 이야기지만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밖에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들 궁금해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성교육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는 것의 의미가 나와 타인의 경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소중히 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태어나서부터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와 나의 경계라든지 나 스스로의 소중함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고 한다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빠르냐의 관점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하고 대화를 살짝 해봤는데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는 순진해 보이지만 실제로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제3의 다른 전문 기관 같은 것들을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딸이 있지만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활용을 해보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거고, 뭔가 엄마 아빠가 불편해하는 느낌이라든지 금기시하는 느낌을 주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빠가 딸을 하더라도 엄마가 아들을 가르치더라도 너무 불편해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좀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이도 이거는 괜찮은 거구나, 무슨 일 있으면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고, 진짜 좀 깊숙이 들어갈 때는 어떤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편할 수 있다. 예전에는 중학생쯤에 저희가 사춘기였었잖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가 온다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 사춘기는 언제 오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가장 많이 오는 때는 6학년 2학기. 제가 지금 6학년을 하고 있는데 1학기 딱 끝나고 애들이 변성기로 목소리가 싹 변해가지고 많이 왔어요. 여드름 쫙 올라오고 일단은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잖아요.
독립을 원하지만 아직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아이들이 반항적인 말들을 팍팍팍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일일이 모든 주파수에 반응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로봇처럼 그냥 그랬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확 이랬다가 자기도 이렇게 꺾여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애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니까 그 반응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거. 네. HD 현대올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올장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아동기 아이를 키우며 궁금했던 점을 알아봤는데요.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올뱅크 임직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아이가 고쳤으면 하는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격려하면서 이제 반복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그건 학습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다라고 한다면 자기 주장과 용기를 연습을 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좀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는 경우에는 규칙과 신중함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가 너무 불안함이 많다 하는 경우에는 덤덤함과 유연함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조금 더 내 품 안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기잖아요.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V 사업팀 김준영이었습니다. 네, 이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